안녕하세요, 김지궁입니다. 오늘은 운전의 재미, 넓은 실내 공간, 승차감, 감성, 스포티한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육각형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차 한 대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아이가 있든 없든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얼마 전 역대급 가성비라고 소개해드렸던 테슬라 모델 3 기억나시나요? 가성비로 소문이 나서 거의 몇백만 원이 올라버렸더라고요.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쌉 가성비 자리를 이 차가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지금 단 한 대만의 차를 사야 한다 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까지는 아니고 고심 끝에 이 차를 고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BMW 6GT 차량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추천해서 구매까지 이어졌던 3GT 차량의 상위 호환 차량입니다. 일단 BMW GT 시리즈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GT는 그랜드 투어러, 즉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컨셉의 차량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BMW GT는 세단과 스포츠카, SUV를 모두 조합해버린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세단형으로 길쭉하게 생겼으나 세단보다 높은 정고로 SUV 수준의 실내 공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단은 낮아서 타기가 불편하고 SUV는 높아서 타기가 불편했다면 딱 타고 내리기 편한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6시리즈라 5시리즈 파생형 모델로 여겨지지만 플랫폼은 7시리즈의 것을 사용해 사실상 7시리즈 파생 모델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장도 5m를 넘는 대형 차급에 들어갑니다. 해치백처럼 뒷유리가 함께 열리는 리프트백으로 넓은 트렁크도 확보했죠. 폴딩하고 차박하기에도 넉넉하며 과장 좀 보태면 안에서 캐치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넓은 썬루프로 하늘을 본다면 아주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세단이나 쿠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BMW라 적당한 운전의 재미를 챙겼습니다. 거기에 후륜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뒷자리에 승차감까지 얻었죠.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 라인과 고급차에서만 볼 수 있는 가변 스포일러로 스포티함까지 더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난 오직 SUV야 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패스트백 라인 때문에 트렁크 높이가 낮아 생각보다는 많이 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길쭉한 짐이나 다양한 짐을 두기엔 좋지만 높이가 높은 짐을 실는 건 어렵습니다. 또한 뒷자리에 에어 서스펜션 고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소모품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차량에서 고장이 잦습니다. 진짜 고급차에 들어가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에어 스프링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맘 먹고 수리할 만합니다. 재생품 기준 68만원입니다. 물론 비싸긴 한데 매번 교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장나는 것도 아니니 통장에 한 200만원 정도 저축하는 셈 치고 모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고장나면 돈 모아서 이득이고 고장나면 고쳐서 더 오래 잘 타면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기준치를 충족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뾰족하게 좋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단도 SUV도 아닌 애매한 모습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애매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비추드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욕심쟁이 취향이신 분들에겐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 자동차일 것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가솔린, 디젤, 사륜 모델은 3천만원대 초중반부터 디젤, 후륜 모델은 2천만원대 후반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GT 신차가는 후륜 모델 8천만원부터 사륜 모델 약 1억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후륜 모델은 디젤 20D밖에 없고 사륜 모델들이 보통 30i, 30D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매물을 구하시기 위해선 3천만원 중반대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듯 합니다.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하려면 한 4천만원 정도 필요하네요. 3천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랜저나 산타페, 소렌토 신차 깡통급 정도인데 그 가격에 대형차급 수입차를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가성비라고 봅니다. 다음은 현 시점 기준 추천 매물입니다. 현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이 당장 구매할 만큼 완벽한 매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들 중 가성비 있어 보이는 매물을 꼽은 것이라는 점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매물은 19년 9월식 14만 킬로에 2,890만원짜리 매물입니다. 키로수와 색상 때문에 다른 매물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며 그만큼 가성비는 최고라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치명적인 게 버건디 색상인데 사실 저라면 아무리 싸더라도 이
색상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취향이 다른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색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자동차 자체만 보고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 차량이 흰색이나 검은색이었다면 금방 팔렸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로 인한 누유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BMW 특성상 이미 누유가 터져서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구매 후 터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니 개꿀입니다. 제 차량도 9만에 구매해와서 성능보증보험으로 누유 잡고 13만이 넘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깔끔하게 타고 있습니다. 또한 내판 교환은 있지만 프레임은 문제없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높은 키로수, 비인기 색상, 내판 교환 이력 등으로 인기 없을 조건을 다 갖고 있기에 지금의 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및 유지에 크리티컬한 단점은 서류상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기 있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차량은 가성비가 아닙니다. 잘해야 제 가격이고 살짝 삐끗하면 프리미엄이 붙죠.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받는 매물들이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거의 법칙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매물들은 그만큼 인기가 있어지고 그만큼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신차나 신차급 중고차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멀쩡할 수밖에 없는 차 사놓고 난 중고차 잘 골라 라고 하는 건 모순입니다. 남들이 잘 몰라서 기피해갖고 가격 떨어져 있는 차 잘 유지하며 타는 것이 진짜 중고차를 잘 고르는 것이죠. 강아지들 보면 털 찐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미지와 같이 실제 크기 대비 비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만 볼 게 아니라 실제 크기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눈이 필요하고 그게 중고차를 고르는 실력입니다. 이 매물이 보이는 것 대비 괜찮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능점검 기록부 및 보험 이력은 물론 차량 이력과 엔카 진단, 엔카 믿고 딱지까지 붙은 매물이라는 겁니다.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들은 이렇게 많은 구매 옵션을 붙일 수 없습니다. 환불 한번 들어오면 꽤나 귀찮기 때문이죠. 거기에 세이프6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성능보증보험이 무려 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웬만한 부품들은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입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도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 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출고가 된 차량이고 차량 매각을 위해 명의를 옮겨서 잠깐 타다가 중고차 상사에 매도를 한 1인 신조 차량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공포스러운 게 보이는데요. 무려 3천만원에 달하는 내차 피해 이력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 이력은 대체로 자잘한 게 몇 개 있는 편이지만 위와 같이 큰 거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판 교환됐던 사고입니다. 센서, 휠, 외판, 헤드라이트 등 비싼 건 다 교환해서 부품값만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량 운행에 치명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털찐 보험 이력입니다. 물론 신차도 결함이 있는데 중고차라고 결함이 없을 수 없겠죠. 중고차 사면서 100% 완전 무결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하나 고장났다? 그러면 에이 잘못 샀네, 중고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라면 기피해야 할 매물입니다. 물론 이 매물뿐 아니라 모든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성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매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얼마나 최소한의 돈만 들이고 살 수 있는가 입니다. 구매 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제 420D 구매기를 정주행하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은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성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색상 때문에라도 저는 구매하지 않을 건데요. 좀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색상도 상대적으로 무난한 매물로는 이 매물을 추천드립니다. 흰색은 아니고 은색인데 6GT 은색은 좀 특유의 나이든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무난한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번째 추천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매물은 너무 비싸서 적당한 선에서 가져왔습니다. 3,590만원이고 19년 6월식 620D 럭셔리 모델입니다. 왜 또 20D 후륜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중고에서 6기통과 사륜은 가성비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연비 떨어지고 정비해야 할 거 많아지고 고장 리스크도 커집니다. 안 그래도 BMW는 디퍼런셜 누유가 매우 심각한데 사륜의 경우 디퍼런셜 2개에 트랜스퍼 케이스까지 추가되니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멘트에서도 볼 수 있듯 완전
완전 무사고에 정비 완료, 타이어 90%, 서스펜션이 교체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은 것들은 보통 매입 후에 문제를 발견해서 딜러 쪽에서 수리해서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스펜션 교체라고 해놓은 걸 보면 서스펜션 쪽일 확률이 높겠죠. 구매하기 전에 딜러분이랑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정비가 된 건지를 이야기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피셜을 돌려보자면 에어 서스펜션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했지 싶습니다. 저 글만 보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로 명의 변경 이력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0대 여성이 첫 번째 차주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 차주 중고차는 거르라는 게 중고차 업계의 국룰이라 흠칫하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타고 있는 420D 그랑쿠페도 40대 여성 1인 신조 차량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BMW의 스포티함, 6GT 같은 대형차의 남성스러움, 1억에 가까운 신차 가격을 고려했을 때 평범한 20대 여성이 이 차를 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나 아빠가 구매한 차량을 와이프 혹은 따님 명의로 했던가, 매우 특이 취향을 가진 부잣집 따님 혹은 성공한 사업가든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경우 차주가 차일못이라 차량 관리를 못했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주가 약 4개월 동안 4,000km가량 주행하고 대판 것인데요. 보험 이력을 보면 24년 10월 2일에 큰 금액의 보험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운행했는데 10월에 큰 사고가 있었고 11월에 차를 던졌다? 이거 기존 인식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비슷한 가격의 동일 구매 옵션, 더 나은 차량이 있다면 당연 그걸 구매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매물이 안 보입니다. 이 경우 리스크를 저울질해서 감당 가능할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주목해야 할 점은 타차 가해인 부분과 완전 무사고라는 현 차량 상태, 마지막으로 타차 가해 이력입니다. 큰 사고는 보통 쌍방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타차 가해 이력이 없으므로 저 사고는 주차장 혹은 후미추돌 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후미추돌 사고였고 큰 사고였다면 6GT 신차가 특성상 600만원대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부품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매물과 마찬가지로 아마 범퍼, 센서, 헤드라이트 어셈블리 등 성능과 무관한 부품들이 교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6GT 특성상 카푸어들이 좋아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카푸어가 타기엔 둔탁해 보이고 그렇게 간지나지도 않으며 가격도 비쌉니다. 덕분에 이 리스크도 털진 리스크라고 판단됩니다. 혹여나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엔카미코 서비스와 성능 보증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에서 연식을 좀 올리고 키로수를 낮추고 싶다면 이 매물을 추천드립니다. 매판 교환이 하나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연식과 키로수가 더 우수한데 어떻게 더 저렴하냐? 라고 하신다면 이 매물도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렌트 이력입니다. 렌트 이력 역시 중고차 업계에서 꼭 걸러야 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적으로 이미지 안 좋아서 실제 가치 대비 과하게 감까먹은 것들이 가성비라고. 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이 차량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6GT는 굉장히 특수한 차량이고 비인기 차량입니다. 게다가 매우 비싸고 너무나도 실용적입니다. 이런 차량을 보통 단기 렌트로 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6GT를 단기 렌트로 타겠나요? 6GT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6GT같이 실용성 좋은 차량을 비싼 돈 주고 렌트하지 않을 겁니다. 공간이 필요하다면 SUV를, 감성이 필요하다면 스포츠카를, 무난함을 원한다면 세단을 렌트하겠죠. 실제로 주변에서 6GT 단기 렌트 구할 수 있으면 제가 구해서 타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 차량은 절세 목적을 위한 장기 렌트로 사용된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6GT 특성상 웬만큼 돈 잘 버시는 사장님이 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을 가능성도 낮죠. 물론 렌트 이력 때문에 대팔 때 손해를 조금 볼 수 있지만 6GT는 구매한다면 장기간 타기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오래 타면 탈수록 그 단점은 희석됩니다. 모두 매매업자 거래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렇게 6GT의 현 시점 기준 추천 매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내렸다. 소복히 쌓인 눈을 보면 후륜을 타는 입장에서 공포스러울 법한데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3달 전 올해더 타이어인 키너지 4S2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케아를 가면서 사계절 타이어